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청와대가 최근 전국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전국 안정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대선을 조기에 진행하자는 야권의 질서 있는 퇴진론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 추천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방식을 통해 국정위기를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엔 총회가 12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 3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안보리의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못 받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회의 도중 나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의안 채택이 미국의 주도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첫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조업체 3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 10명에게 총 5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1천만 원이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의 관리감독상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7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3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올해 수능엔 60만 5,987명이 지원했습니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5교시 제2외국어 한문까지 모두 9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수능부턴 응시 영역과 휴대가능 물품 등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 만큼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먼저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돼 이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시험장에 휴대 가능한 시계 범위가 아날로그 시계만으로 제한되면서 교시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일명 수능시계 역시 일체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68년 만에 나타난 슈퍼문으로 해안가 저지대가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앞서 지구와 가장 가깝게 접근한 슈퍼문의 영향으로 바닷물을 당기는 인력이 강해지면서 해수면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전남 목포와 여수, 경남 창원, 제주 등 전국 곳곳 해안 저지대에서 침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도로가 침수되고 일부 항과 포구도 바닷물이 넘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으며 연안에 떠다니던 해양 쓰레기가 파도와 함께 넘쳐 해안 곳곳에 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가 며칠 전부터 바닷물 수위가 높아질 것에 대비 차량이나 각종 물건을 고지대로 옮길 것을 당부해 인명 재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